안녕하세요. 노년의 행복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주제, 돈이 없어도 노후가 행복해지는 비결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걱정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돈 문제일 거예요.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할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로 소소한 즐거움 찾기입니다. 소소한 즐거움이란 작은 것에 감사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것을 소유했는데 위만 바라보고 그 사람보다 더 못 가진 것을 불평하는 것보다 나보다 더 못 가진 사람을 바라보며 감사해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행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에서의 행복을 찾아가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시나요? 큰 돈을 쓰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강진에서 오신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십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연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죠. 돈이 없어도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남양주에 사는 70대 김씨 할아버지는 텃밭에서 자주 농산물을 가꾸시는데요. 처음엔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하셨는데 농사도 계산적으로 하면 이득이 될 수가 없지요. 야채를 기를 때 사용하는 물값도 안 나오는데 지금은 마음을 비우다 보니 농사 짓는 일이 그의 일상이 되어 땅에서 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작은 텃밭에서 얻은 채소로 만든 음식을 가족들과 나누며 행복을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돈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생각의 차이이기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우리 주변에는 작은 행복들이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공동체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 수가 없고 이웃과 함께하며 더불어 살아야 행복한 노후가 되거든요. 돈이 없으면 자꾸만 의기소침해지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너무 길게 보내다 보면 정말 삶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웃과의 관계이고 소통이에요. 우리나라는 노인복지가 아주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잘 활용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서울의 저희 집 옆에 살고 계신 80대 할아버지는 매일 마을회관에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데요.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아니, 느낄 겨를이 없지요. 그 프로그램에선 무료로 운동도 제공하고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활동도 많이 열려 있어요. 그분은 이웃들과 함께하면 마음도 건강하고 서로 도우면서 행복해진다는 말씀을 하셨죠. 또 어떤 분은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요즘은 지자체별로 도서관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자주 만나 이야기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며 친구들을 만드는 분도 계시는데요. 돈이 없어도 자신의 관심사나 취미를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하는 활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세 번째, 재능 기부로 새로운 의미 찾는 것이 보람도 있고 개인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젊을 때 직장에서 익혔던 재능이나 군대 생활하며 익혔던 자신의 경험과 지혜들을 이용하여 사회공헌 사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경기도의 분당에 사는 68세 어르신은 은퇴 후 동네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분은 분당에서 아주 잘 살고 계시는데요. 뭐가 아쉬워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봉사활동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자신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도 아이들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많은데 이렇게 큰 기쁨과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마음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분은 돈을 벌지 않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제가 아는 서울의 70대 할머니는 손자들에게 전통 요리를 가르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가 배운 전통 음식들을 손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내 삶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재능 기부는 경제적인 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이러한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를 하면 경제적인 부수익까지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자신의 경험이나 기술을 나누며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답니다. 네 번째, 건강관리인데요. 몸과 마음을 돌보는 생활습관이 건강관리의 지름길입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자주 가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건강관리는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하는 생활습관이 중요한데요. 건강할 수밖에 없는 습관으로 고치는 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며 운동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걷는 것을 싫어하는데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병원에 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에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운동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자전거를 타고 난 후 건강한 식사를 하고 나면 하루가 정말 기분 좋게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운동을 통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덩달아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운동은 뇌와 신경을 활성화시켜주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을 일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심리적 안정 찾기인데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오듯이 마음이 평안해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부족할 때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해지는데요. 쉽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불안한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저의 한 친구는 매일 10분씩 호흡 명상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힌다고 해요. 처음에는 시간이 없어서 운동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명상을 시작하고 나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있는데요. 멀쩡한 사람도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없는 병도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으며 좋은 말씀을 들음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